이 수업 끝나고도 저녁에 또 학원 가는 사람 있냐? 토요일 밤. 아무도 없구나. 토요일 밤은 즐겨야지. 자, 번째 계속해서 봅니다. 678번. 이제 보고 있어요, 사실. 무슨 문제인지. 678번. 자, 보자. 배열하고 싶어요. A, B를 포함해서 5명을 배열하고 싶습니다. 뭐 A, B, C, D라고 해버리지 뭐. A, B, C, D, E라고 해버리지. 자, 근데 A는 14 이상이 들어갈 수 있대요. 딱 보는 순간 너희가 A가 여기 있을 때와 A가 여기 있을 때를 나누어서 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지. 동글뱅이나 노란색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얘기야. B는 4 이하에 들어갈 수 있대요. B가 갈 수 있는 곳은 이 부분을 갈 수 있습니다. 이 4개 중에 1개를 B가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가 또 이렇게 줄을 쓰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앉아있는 번호의 차이가 1이거나 10이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 근데 바로 옆에 앉으면 차이가 1이잖아. 안 되는 거야. 근데 위아래로 앉으면 차이가 10이잖아. 안 되는 거야. 결국은 그냥 이웃하지 않게 앉아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첫 번째부터 가보십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14에 A가 앉을 때예요. A가 14에 앉을 때를 생각해봐. 14에 A가 앉는 순간 여기에 A가 앉는 순간 이 부분이 빵꾸가 납니다. 아무도 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몇 명이 남았어? 4명이 남았잖아. B, C, D 4명이 남았단 말이야. 그렇다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일단 자리가 이것밖에 없어. 그쵸? 6자리에 4명이 앉아야 되는데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자리가 딱 결정이 되어 있네. B 무조건 여기. 나머지 3명은 여기에 나눠서 앉아야 되겠네.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요? B 3도 되세요. B가, 그렇죠. B가 그런 욕구. 그렇지. 그렇지. B가 여기 앉고, 하여튼 이 4자리가 고정이라는 얘기야. 무조건 여기 4자리에만 앉을 수 있네요. 이게 된단 말이지. 근데 B는 2하고 3 중에서 1개를 골라서 앉아야 되고, 그치? 그럼 뭐 앉았다고 치자. B가 여기 앉았다고 치자. 3개 자리에 3명이 배열되면 되니까 3팩토리얼이면 되겠네. 그래서 12가지입니다. 오케이? 중간 확인. 12개 맞아요? 맞겠지.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너무 불편하다. 한 곳에 딱 그리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하나, 둘,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A가 어디에 앉을 거냐면 두 번째. A가 15에 앉을 거예요. 자, A가 무조건 여기 앉을 거예요 라고 했어. 못 앉은 곳을 X를 하자. 여기 안 되고요. 여기 안 됩니다. 1, 2, 3, 4, 6, 7 가능하고 13까지 가능하네요. 그런데 B가 앉을 수 있는 곳이 1, 2, 3, 4예요. 고민을 해봐요. 한번. 고민 좀 해봐야죠. 4명이 앉아야 돼요. 자, 여기는 1명밖에 못 앉아요. 그쵸? 어떻게든지 1명밖에 못 앉습니다. 3명이 여기에 앉아야 돼요. 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1명, 이렇게 3명은 못 앉아요. 여기 무조건 누군가가 앉아야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누군가가 앉아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2명이 앉으니까 또 2명 앉으면 되게 잘해요.
그렇죠? 뭐 1, 3, 1, 4, 2, 4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3은 안 되지. 1, 4는 안 되네요. 잠깐만. 3도 안 되는구나. 여기도 없어지겠네. 그렇다면 여기 한 명은 무조건 앉겠네. 여기는 무조건 앉겠네. 둘 중에 하나를 또 누군가가 앉겠네. 세 명이서 앉으면 되니까. 그렇다면 B 자리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B가 먼저 독특한 조건이 있으면 4 이하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B가 앉을 수 있는 게 몇 군데야? 여기, 여기, 여기까지 앉을 수 있어요. B가. 그래서 B가 세 가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B가 여기를 앉았다고 치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앉아서 잠깐 달라지나? 상황이 달라지네요. 달라져요. 세 개를 바로 가면 안 되겠네. 잠깐만 고민 좀 해야 돼. B가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어. 이 케이스를 나눠야 되나? B가 둘 중에 하나를 앉아요. 나눠서 풀어버리자. 헷갈리니까. B가 앉을 수 있는 게 여기 두 군데를 앉을 수 있을 때, 즉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올라가지고 B가 앉았을 때는 나머지 두 명이 무조건 여기서 앉아야 돼요. 이 팩토리얼이지. 두 가지 더하기. B가 여기 앉을 때입니다. 잠깐만. 생각보다 약간 더 불편해요. B가 1, 2를 앉을 때, 아까 시작. B가 1, 2를 앉을 때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B가 앉았다고 치자. 그러면 나머지 세 명이 앉을 수 있는 게 하나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앉을 수 있어. 두 가지야. 그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랐다고 치자. 나 이렇게 앉을 거야. 세 명이 이 자리에 앉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3팩이 되겠죠. 6가지가 되겠죠. 얘는 B가 1, 2 중에 1 또는 2 중에서 하나를 앉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하기. B가 이번에는 4를 앉았다고 치자. 똑같은 경우가 나올 것 같은데 B가 4를 앉았다고 여기를 앉았습니다 라고 치자. 그렇다면 나머지 3명이 앉을 수 있는 가지수는 여기 두 개 중에 한 개, 두 개 중에 한 개니까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를 수가 있겠네. 여기 두 개 중에 한 개, 두 개 중에 한 개니까 총 네 개 중에 한 개를 고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앉았다고 치십시다. 여기 거기다가 3팩을 해주겠지. 그렇지? 일단은 그래요. 나의 사고 논리로는 그래요. 6, 4, 24 더하기 6, 4, 24 해서 48 해서 더하면 60까지 맞네요. 자, 이렇게 앉으면 되겠죠. 지금 세분화 시켜서 나눌 필요가 있겠어요. 되죠? 넘어갑니다. 경계수는 그린다. 봐봐. 이게 풀어주잖아. 솔직히 경계수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 내가 풀어줘도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치. 다음에 너희 문제가 조금씩 바뀌니까 너희들이 막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어려운 문제를 풀어줘봤자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건 아니잖아. 그냥 가볍게 참고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구나, 나는 한번 이렇게 풀어볼까 해서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고 해보세요. 자, 81번 문제 갑니다. 자꾸 건드지 말라고. 왜 모른 척을 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면서. 어머니 가족이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 갖고 와. 왜 뭐 이제 수업 중에 전화가 오지? 뭐하셔? 수업 중에 전화해서 몇 시 그때 내고 물어봤어? 자, 보자. 이런 문제는 단순한 문제네. 잠깐만, 아까 희재가 말했거든. 이거 틀린 사람. 이 문제. 희재 빼고 틀린 사람. 됐어. 자, 혼자야. 너 혼자야. 혼자 또 있었어요. 그거 붙였으면 말하지 말아. 다 맞았어? 이 문제는? 틀렸어. 자, A하고 F는 같은 색을 칠해야 되는데 A 칠하고 버려버리자. A 칠하고, 그치? A하고 F에다 같은 색을 칠하는데 A하고 F는 다른 부분과 전부 다 인접해 있잖아. 그 색을 안 쓰는 색이지. 그래서 그냥 A에다가 내가 A하고 F에다가 4개 중에 하나를 칠했어.
그리고 버려버려. A하고 F는 없는 놈이 되는 거야. 없는 놈이 되고 색은 세 가지 색이 남는 거야. 세 가지 색을 여기다가 칠하는 점의수를 물어본 거요. 너무 쉽잖아. 그렇지? 이 B하고 E가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잖아. 다른 부분하고 B 칠할게. B는 몇 개 중에 한 개? 네 개 중에 하나는 버려버려서 색깔을 세 개 중에 한 개. 그 다음에 E는 몇 개 중에 한 개? 두 개 중에 한 개. 그치? C는 B하고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몇 개 중에 한 개? 두 개 중에 한 개. D는 두 개 중에 한 개. 뭐 별다른 조건이 없는데요. 우리가 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조건이 없습니다. 얘는. 그렇죠? 자, 풀면 돼요. 12 곱하기 8. 답은 얼마야? 96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별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뭐 함정 그런 게 없어요. 쭉 풀어버리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680번. 스프링. 스프링은 어떻게 쓴 거야? 스프링 어떻게 쓴 거니? 스프링. 빨리 스프링이 왔으면 좋겠어요. 스프링. 아, 반대로 NIRPS 스프링. 그 다음은 O 이렇게 GNIRPS 반대로 스프링. 스프리 스프르 스프 스 IR 피스 RPS PS S 이렇게 썼네요. 자, 뭐라고 싶어? 스프링을 만들고 싶어요. 색칠해서 스프링 만들고 싶습니다. 정의수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확 뛰는 게 있네요. 뭐가 확 뜁니까? G는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G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리 와야 돼요. 끝은 이걸로 끝납니다. 그렇죠? 일단은 차례대로 G에서 이쪽으로 색칠하면 되죠. 옆으로 가는 거. 1이 색칠하면 되죠. 스프링. 1이 칠해도 되죠. 옆으로 가는 거. 스프링. 두 개입니다. 좌우로 G에서 좌우로 바로 가는 거 두 개예요. N으로 내려왔다고 치자. G에. 아, 이렇게 풀면 되겠네. 아닌데. 다르구나. 아, 아니다.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만 풀어버리면 안 되네. 가지수가. 잘 봐요. G에서 이제 반대 거꾸로 가는 거야. N을 좌우로 가는데 N을 선택해야 돼. 가지수가 몇 가지야? 왼쪽으로 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할 수도 있어. N을 선택할 때. 그 다음에 뭘 선택해야 돼? N에서 I를 선택해야 되잖아. I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몇 가지야? 두 가지야. N에서 I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근데 I에서 R로 가는 방법도 두 가지야. 이렇게. 두 가지야. R에서 P로 가는 가지수도 두 가지야. 골라서 가겠다. 두 가지야. P에서 S로 가는 것도 두 가지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스프링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밑에는 경우가 좀 달라요. 왜냐면 왼쪽으로 가면 N에서 I로 가는 게 두 가지씩 있는데 N에서 I로 가는 게 여기 밑으로 가버리면 세 개로 갑니다. 그래서 그냥 좌우로 가는 것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N에서 좌우로 갈 때. N에서 좌우로 갈 때. 즉, G에서 N으로 내려왔어. N에서 좌우로 가는 방법. 자, I를 선택하기 위해서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I에서 R로 가고 싶어서 이제 똑같죠. 두 개 중에 하나 선택. R에서 P로 가고 싶어서 두 개 중에 하나 선택. P에서 S로 가고 싶어서 두 개 중에 하나 선택.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I까지 내려왔어요. I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G and I 똑같죠. I 이제 좌우로 갑니다. 무조건 좌우로 가는 방법을 볼 거예요. R로 가는 게 두 개, 양옆에 두 개입니다. R에서 P로 가는 게 두 개입니다. P에서 S로 가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계속 줄어들겠네요. 오케이. R까지 와버렸을 때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R에서 좌우로 갈 겁니다. P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 P에서 S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 그리고 자
P까지 왔을 때 자, 이세 P까지 왔어요. 쭉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P까지 좌우 S를 선택하는 거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S까지 오는 거 한 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2의 5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계산 얼마예요? 63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문제였어요. 81번 문제 들어가요. 자, 가로의 합이 세로의 합이 같아요. 일단 당연히 뭘 하겠어? 어떻게 짝이 돼야지 가로하고 세로의 합이 같아지는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가로 3개 더해서 합이 같은 3개 더해서 전체 합이 돼야 되니까 이 전체 합을 3으로 나누면 가로 하나의 합이 나오겠지. 자, 다 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6, 18에다가 10, 30, 60, 90, 108이니까 108이 총 합이래요. 그렇다면 얘를 3으로 나눠버리면 3, 3, 9, 3, 6, 36 합이 36이 돼야 돼요. 그럼 합이 36이 되게 골라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게 1, 2, 3 중에서 하나와 11, 12, 13 중에서 하나와 21, 22, 23 중에서 하나씩 만나가지고 짝을 이루겠죠. 그렇다면 짝을 될 수 있는 게 해보자. 1이 나오고 36이 돼야 돼요. 12가 되면 안 됩니까? 안 되네요. 13인가? 36이 돼야 돼? 가능하네요. 12가 가능하네요. 23 이렇게 되면 돼요. 1, 12, 24 맞아요? 1, 12 맞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야 돼? 2가 누가 하고 있어야 됩니까? 2 11 안 되네요. 얘는 13 2 13 15니까 21도 23 이해도 됩니까? 21도 23 넣으면 되잖아요. 21도 23 넣으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쌤이 아까 2 한다 2,11 했는데 안 된다고 했었는데 23 썼잖아. 일단 되는 걸 짝을 지어보는 거야. 그럼 나머지 3, 11, 20이 되겠죠. 그렇죠? 또 뭐가 되겠는가? 1, 13으로 갔을 때 22면 되죠. 그럼 여기는 2 뭐가 돼요? 도와주세요. 12, 20이 안 되고요. 11, 23 되겠죠. 그럼 3 도와주세요. 12, 21 되겠고요. 또 있나? 더 이상 없죠. 아닌데 바뀌어도 되지 않나? 여기서 안 되나? 2, 12, 2, 4, 2가 와야 되는, 이게 안 되는구나. 20이 안 되는구나. 이게 다네요. 이렇게 짝을 짓든지, 이렇게 짝을 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네요. 찾아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자, 이 세 개를 대열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걸 한 조 봤을 때 세 개 조를 세 개 열과 짝 지워줘야 되니까 3팩이겠죠. 3팩. 여기는 뭐 1, 12, 23 쓸 것이고 여기는 2, 13,
21을 쓸 것이고 여기는 31, 22를 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세로 방향도 이제 맞춰져야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것부터 배열을 해버리자. 이걸 기준해서 배열을 해버리자. 내가 얘를 3팩까지 수로 배열할 수 있겠죠. 여기다 3팩으로 배열했어요. 또 3팩입니다. 3팩으로 배열을 했어요. 자, E는 여기 못 오고요. 이렇게 짝져야 되니까 E는 여기 못 와요. 2하고 12가 짝져지는 게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E는 이리 와야 돼요. 네. 맞아요? 네. 2하고 23하고 짝져져야 돼요. 2는 무조건 이리 와야 돼요. 그렇다면 13은 무조건 이리 가야 돼요. 21이 무조건 이리 와야 돼요. 그러면 3은 무조건 이리 와야 돼요. 11은 무조건 이리 와야 돼요. 21은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더 이상 가질 수가 안 나옵니다. 자리를 결정해버리니까 이 세 놈의 자리를 결정해버리니까 모든 게 자연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더 이상 가질 수가 나오질 않아. 곱하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얘들을 이렇게 배열. 나는 위에 거를 배열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고민했으니까 밑에 거를 고민하는 상황도 똑같이 고민을 해주겠죠. 맞네요. 갑자기 답이 108인데 108은 두 개를 더한 거군요. 그치? 두 개를 더한 거예요. 맞아요.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하여튼 범위수를 정말 잘하려면 수업 시간에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너희들 살짝씩만 힌트를 주고 너희들이 죽도록 푸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앞에서 설명하는 건 범위수는 크게 좋지 않아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된단 말이지. 너희들. 자, 682번입니다. 문제 좀 보고 있어요. 이번 숙제는 말 안 해도 알겠죠? 레벨 2, 레벨 3예요. 레벨 3가 문제 수가 많지 않아요. 레벨 3가 가장 적습니다. 3개, 4, 6, 7, 8, 9, 10개밖에 안 되니까. 레벨 2도 많지 않아요. 금방 하겠다. 레벨 2, 3까지입니다. 자, A에서 C, D를 모두 거쳐서 B에 도달하는 최단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경로를 선택해 봐야죠.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E로 갔다가 B로 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갔다가 E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A에서 E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E 갔다가 뭐 D 갔다가 C로 백하지는 않겠죠. D 갔다가 C 가는 건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백을 하는 건데 E에서는 D 갔다가 C를 가면 안 되겠죠. 자, 이 정도까지 가는, 이 세 가지가 가능하거든. 근데 진짜 최단 거리가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자, A에서 C를 거쳐서 E, B로 가는 경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칸이 걸려요. 오케이?
A에서 DC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똑같아요. 얘도 14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A에서 이루어서 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열넷, 열다섯, 16개입니다. 이거 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단 거리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ACD, ADC 이거 두 가지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적을게요. 첫 번째 A, C, D, E, B.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 번 지난 곳은 다시 지나지 마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자 A에서 복잡하겠다. 이 내용이 복잡하겠다. 자 A에서 C를 가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뭘 고민해야 되냐면 D에서 돌아올 때 중복된 길이 생기지 않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중복된 길은 생기지 않습니다. 어차피 D에서 C로 안 갈 테니까. 그러면은 A에서 C로 가는 가지수는 몇 개야? 몇 개야? 알잖아? 1, 2, 3, 3개네요. 그치? 그래서 일단 A에서 C로 세 가지로 옵니다. C에서 D로는 한 가지예요. 바로 갑니다. 그쵸? D는 C로 다시 안 가기 위해서 무조건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2를 가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2를 오는데 이쪽 방향에서 오게 되면 전체를 다 쓸 수 있어요. 2에서 B로 가는데. 근데 여기에서 2를 가는데 이쪽 방향으로 오잖아? 그럼 1이 못 오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두 가지를 포인트를 나눠야 돼요. D에서 여기에서 2로 갈 때와 여기에서 2로 갈 때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눠야 된다고. 그렇다면 자 이 길에서 이쪽 별로 갈 때 이렇게 가지수는 또 세 가지가 되죠. 세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2로 가는 거예요. 2에서 이제 B까지 가는 거니까 어디를 가도 겹치지 않죠. 동선이 겹치지 않습니다. 1, 2, 3, 4, 5가 되죠. 5개가 됩니다. 이게 두 가지를 나눠야 되죠. 두 가지를 나눠야 돼요. 나는 여기를 갈 때를 구한 거야. 그러면은 이제 1이 갈 때, 즉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를 얘기해요. 이렇게 움직일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세 가지인지 알고 있어요. 이 모양은 다 세 가지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가고 여기서 올라갔다면 1이 못 내려오니까 무조건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두 개 더 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9, 8에 72 그러니까 이게 풀어줘도 어떻게 정리할 수도 없고 나중에 정리하고 본다고 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거야 이게. 이미 그 숫자가 답을 넣었어. 오 진짜? 오 진짜? 숫자를 잠깐만 이거 넘어가지? 칸수가 더 많았나? 아닌데? CD를 모두 지나서 CD 왜 이렇게 많지? 잠깐만. 근데 지점이 G점도 있어요? 아예 같은 지점을 두 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가 그 지점이 저 점만 얘기하는 이런 점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점들. 그걸 다 지점이에요. 근데 지점 A에서 출발하라고 한 거 보니까 A? 저거만- 이것만 지점일까? 네, 그거일 수도 있어. 문제점을 잘못했다. 경로가 아닌 지점? 이름이 붙인 것만 지점이다? 그럴 수도 있어. 그래. 어? 참. 3 곱하기 5에서 3 곱하기 4 3 곱하기는 3 곱하기 1에서 3 곱하기 간접하는 거죠, 경우에서. 2에서 B 아, 잠깐만요. 나 가로를 잘못 묶었구나. 여기까지가 세 가지고 한 가지인데, 여기서 묶어야 되는구나. 가로를 잘못 묶었어요. D에서 2로 가는 방법이 여기를 지나는 방법, 여기를 지나는 방법인데, 여기를 가는 건 세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로 왔을 때 여기서 5가지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 맞아요. 내가 잘못 그었어. 그럼 여기서 갈 때는 여기가 세 가지고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구만. 내가 가로 잘못 묶었어요. 그래서 8, 11, 33? 확 줄었네요. 이게 됩니다. 맞아요. 나 왜 3은 뭐가 안 되지, 자꾸? 미치겠네? 15, 18, 18, 54. 나 왜 자꾸 잘한다. 그럴 수도 있죠. 자, 보자. 이거 보자, 이거. A에서 D로 가야 돼요. A에서 D로 가는 건 몇 가지입니까? 바로 가야 돼요. 다른 지점 들리면 안 돼요. 바로 가야 돼요. 한 가지예요. 그렇죠? A에서 D로 가는 건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입니다. 그럼 D에서 C로 가는 것도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예요. 그렇죠? 여기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C에서 가는데 E를 이쪽 방향에서 갈 때와 이쪽 방향 갈 때를 나누는 거예요. 이 지점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에 지점 갈 때는 여기 세 가지죠. 세 가지. 세 가지로 갔다가 아까 했죠. 이거 5가지라는 거. 5가지로 오게 되고요. 이 아래쪽을 가려면은 이 부분에서 C에서 이렇게 바로 가야 돼요. 바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여기는 한 가지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오, 힘들어. 경우에서는 머리를 계속 써야 되니까 힘들어요. 다른 단어들이 딱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경우에서는 재밌지만 힘이 들어요. 자, 638, 83번을 보시죠. A, B, C, D, E, F, G, H, I, J, K, K, L, M, M. 자, 넓이 얼마짜리 만들고 싶어요? 넓이 3짜리인 사각형 만들고 싶어요. 이건 제일 쉬운 문제네요. 넓이 3짜리예요. 높이가 얼마라고 했나요, 문제에서? 1이요. 1이요. 자, 평행사변형이잖아요. 아니지. 사다리꼴이잖아요. 이때 만들어지는 사각형 무조건 사다리꼴이에요.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얼마가 돼버리면 되는 거야? 넓이가 3이 되기 위해서 2분의 1 윗변 아랫변 곱하기 높이잖아. 얘가 3이 되고 싶어. 윗변과 아랫변 더했을 때 얼마가 되면 돼요? 6이 되면 되죠. 그래서 위에서 3칸 아래 3칸 구할 때 위에서 2칸 아래 4칸 위에 4칸 아래 2칸 이렇게 할 때죠. 그럼 첫 번째 3칸 3칸 가져올 때 한 가지 2가지 한 가지 2가지 3가지 2가지와 3가지입니다. 6가지. 얼마나 쉽게요. 그렇죠. 길이가 3짜리.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2짜리 4짜리 1개, 2개, 3개 3개 중에 1개 4짜리 1개, 2개 2개 6가지였네요. 세 번째 4짜리 2짜리 4짜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위에서 하나만 만들어집니다. 밑에서 2짜리 1개, 2개, 3개, 4개입니다. 이렇게 되죠. 또 있어요? 1에서 2를 5 아니야. 사각형 만드는 거 아니야? 사각형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문제 보자. 넓이가 3짜리에 사각형 더 있다고? 1에서 5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각형이 아니잖아요. 하나. 왜 그래서 못했지? 1에서 5도 있었구나. 그렇지. 1은 하나, 둘, 셋, 4개. 5는 1개. 그래서 4개, 1개, 4개. 그렇지. 1호도 되죠. 1호도. 5일은 안 되죠. 되게 쉽죠? 그렇죠?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윗변달기 아래쪽만 하면 돼요.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채점 다 완벽히 하고 잠깐만 오늘 교재 안 된 사람 누구야? 아직도 안 된 사람 누구야? 어떻게 할까? 너희 모든 단어에 충분히 이해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안 부르고 끝까지 정했다고 했잖아 네가. 내일 시간 한번. 시간 보고 저번에도 시간 보고 안 된다며. 나하고 이게 언제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진짜 시간 보고가 아니야. 이걸 해야 돼 무조건. 어떻게 할 거야? 빨리 방법을 말해. 또 다음 주까지 이런 건 없어. 이제 앞으로 50대 뭐 하겠어요. 빨리 어떻게 할 거야? 빨리 말해. 내 시간 돼? 시간이 내일 아침에 나가면 되는데 저 내일 학원 있어. 맞다. 내일 내일은 너다. 저기 충남 간다면서. 아니 근데 내일 없어. 내일